군에게 책임을 몰아가게 하는 건 아니냐. 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지침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청와대에 실시간 보고하기 위해서 와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군이 브리핑 내용을 알아서 만든 것처럼 하는데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된 이 상황 등 억울한 게 많다. 지금 군 내부에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 브리핑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라는 볼멘 목소리까지 온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으로 계셨던 김희정 장관께서 이 부분 잘 알 것 같은데 북한의 미확인 배가 넘어왔다라는 사실은 작은 사실이 아니고 네. 청와대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면 어떻습니까? 통상 국방부 대변인실과 어떻게 브리핑을 하는지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고는 받았으니까 군이 알아서 브리핑하라라고 군에게 그냥 브리핑을 맡기는 편입니까? 조율은 아니고 적어도 어떤 내용이 브리핑 되는지에 대한 보고라든지 공유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청와대 대변인실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실 간의 공유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간에도 공유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보고가 올라갈 때도 엉터리 보고가 없이 올라갔는지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엉터리 브리핑대로 지시가 내려갈 때 그럼 과연 어느 선에서 지시가 내려갔는지 이 둘 중에 어디서 왜곡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냐면 보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왜곡이 없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대변인실이나 국가안보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국방부가 엉터리 보고를 했는데도 그거 잘못된 국민들에 대한 보도자료다. 이거 왜 니네가 엉터리로 했냐라고 질타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 말은 적어도 청와대가 방조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했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의 브리핑실에 와 있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께서 정해진 원고가 아니라 기자들과 일문이답을 하는 사항이라면 아주 국방부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청와대가 듣기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긴밀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청와대도 같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하면은 그나마 좀 가능한 일일 것도 같아요. 그 케이스는 이제 공개를 다 하는 케이스.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누가 와 있다라고 같이 브리핑장에 알리고 서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몰래 다녀갔고 또 하나는 일문일답이 없이 그냥 정해진 원고를 장관께서 1분 조금 넘게 그냥 읽고 들어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보도자료는 사전에 청와대에 다 공유가 된 것일 텐데 뭐가 못 믿어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그 자리에 보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침투한 것도 불안하지만 이후에 국민들을 앞으로도 이렇게 속일 거냐. 그럼 옛날에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다리 끊어버리면 자기들 가족이나 자기들은 다 다리 건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리 못 건너가지고 다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딱 그 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왔는데도 안 알려서 이렇게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확한 보고가 국민들에게 안 이루어졌다라는 게 어느 선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청와대가 이미 브리핑장에 있었다는 걸로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방조했는지 지시했는지 밝혀야 될 때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방조나 지시가 확인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국방부 장관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애석하게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의혹이 있다는 부분을 또 김희정 장관께서 짚어주신다는 차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파도가 높아서 레이더상에서 북한의 목선을 감지하지 못했다. 군은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파도가 높아서 북한의 목선을 발견 못했다. 당시 파도의 높이죠. 1.5m에서 2m다. 그것보다 어선 높이가 낮아서 식별하기 어려웠다. 지난 17일에 분명히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 따르면요. 목선이 발견된 15일 오전 5시에서 7시 삼척항 인근의 파도 높이는 2m가 아니라 0.2m. 암만 높아도 최대 0.5m밖에 안 했다. 그러면서 동해바다는 평온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것도 거짓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기상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2m에서 0.5m 사이라고 했고, 해경은 0.5m라고 했고, 국방부는 1.5m에서 2m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이 서로 안 맞는 것이고, 사실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해경과 국방부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나마도 해경의 보고는 거의 사실에 근접한 보고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저희들이 그야말로 어떤 새로운 정부에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모습은 좀 더 사실 그대로 진실된 모습을 다 보여줄 것이다는 기대가 국민들에서는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물론 작은 배다 보니까 경기에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에 대한 반성과 그것을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자면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측면, 또 하나는 은폐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걸 뛰어넘어서 예컨대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쌀 주는 여러 가지 기회,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 가서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이 찰나에 하필 왜 저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남북 관계를 더 이상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또 혹은 배도, 혹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배 돌려달라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전전긍긍해서 통일부는 배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다가 국방부는 또 아니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이 아마추어 정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할 때수록 국방은 강건해야 되고, 더군다나 합참 의장이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 좀 강화를 요청했던 시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훨씬 더 애석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손소 변호사님 저희들이 부를 때는 또 탐정 손소라고 별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국방부도 거짓말한 거 아니고 청와대도 은폐한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탐정께 여쭤봅니다.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국방부에서 했고 소위 거짓말 브리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이 누굴지도 답변 안 해줘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궁금하고 그렇다면 뭔가 목적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의도로 이 사실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다른 내용의 브리핑을 하기로 했던 건지 이제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탐정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까지 이 코너 이야기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좀 못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능성의 영역만 보자면 첫 번째로 누구도 일부러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수가 연이어 일어날 가능성 또 물론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뭔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 이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은 남한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계획 탈북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는데 어떤 드라마를 봤던 걸까요? 바로 이 드라마였습니다.